10번째입니다. 재손실비 평가 방식은 시몬즈죠. 시몬즈가 나오는데 실제 많이 나온 건 하인리가 많이 나오죠. 하인리는 1대4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죠? 시몬즈 방식의 재해 종류에 관해서는 옳지 않는 거, 틀린 걸 찾으면 돼요. 첫째, 무상해 사고는 우려 조치를 필요하지 않는 상해 사고를 말한다. 맞죠? 당연히 무상해 사고니까. 둘째, 휴업상해는 영구 일부 노동 불능상해, 일시 전노동 불능상해 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셋째, 응급조치상해는 응급조치 또는 8시간 이상의 휴업 의료 조치 상해를 말한다 그랬는데 역시 여기도 뭐냐 그러면 알아들 20달러 미만이고 8시간 미만의 휴업 손실 상해죠. 이거는 뭐요? 8시간 이상이라 그랬죠. 그 요것은 바로 뭐요? 틀렸어요. 꼭 있잖아요. 요런 숫자 이상이냐 이내냐 또는 이후냐 꼭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통원상해는 일시 일부 노동 불능 및 의사의 통원 조치를 필요하는 상해를 말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틀렸다. 휴업이라는 것은 영구 부분 일시전 노동, 통원상해는 일시 부분 노동 물론 의사의 조치를 필요한 통원상해입니다. 그 다음 20달러 미만의 손실 또는 8시간 미만의 휴업 손실 상해를 말하고 무상해 사고는요. 우리 조치를 필요하지 않는 경미상해나 사고 및 무상해 사고를 말한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1-55쪽에 있습니다. 2017년 5월 7일은 기사뿐 아니고 산업기사에도 출제되었고요. 2018년 3월 4일도 출제되었습니다. 11번째입니다. 위험예지훈련에 위험예지훈련이라는 것은 무제운동에 위험이 날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위험예지훈련이죠. 위험예지훈련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틀린 것은 첫째, 직장이나 사업의 상황 속에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꼭 도출해야 됩니다. 두 번째, 행동하기에 앞서 위험 요소를 예측하는 것을 습관화한다. 그래서 우리는 3살부터 8까지 가고 공부하는 것도 뭐가 돼야 돼?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심리 5에서도 동기, 기질, 감정, 습성, 습관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는 습관, 합격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위험의 포인트나 중점 실상을 지적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 최대가 아니고 위험 예지훈련은 최소가 되겠습니다. 최소 인원을 단위로 토의하고 생각하고 이해한다. 답은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선취하고 전원일치의 마음가짐을 길러준 훈련은 4단계 활용한다. 4단계는 뭐요? 1단계 현상 파악, 2단계 본질 추구, 3단계 대책 수립, 4단계 뭐다? 행동, 목표 설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 직장 내에서 대가 아니고 얼마? 소수 인원이다. 그 답은 바로 4번이었죠.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10쪽도 있지만 보여요. 2016년부터 2019년 4월 27일까지 출제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시험에 나온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정보를 잘 봐야 돼요. 봐요. 우리 4월 27일 날 또 이건 어디 있냐 하면 기사니까 산업기사에서 출제되었어요. 앞에도 꼭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최근 문제를 꼭 보셔야만이 안전하고 만점으로 합격이 됩니다. 12번째 문제를 보죠. 12번째는요. 12번째 문제는 산업안전보건사 건설업이에요. 건설업의 도급인 사업주가 작업장을 순회 점검하여 주기로 오는 것은 건설업에는요. 이틀에 한 번씩 반드시 사장이 순회를 해야 돼요. 실제 이렇게 잘 안 하더라도 안전관리를 잘 해야 돼요. 정말 이렇게 해야 돼요. 며칠에? 이틀에 한 번 봐요. 순회 점검 주기입니다. 순회 점검은 이틀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업종이에요. 첫째, 건설업. 봐요. 여기 건설업이었죠. 제조, 토사석 강어, 서적 잡지, 기타 인쇄물 출판물, 음악 및 기타 오디오 밀 출판물,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제성 이런 6가지 업종은 반드시 사용자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도급 사업주가 며칠 이상 2일에 한 번 이상 사업장을 순회 점검해야 됩니다. 그 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회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우리 교재 1-119쪽도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도급 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로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13번째 문제를 보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규정입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회사의 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해요.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돼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첫째, 안전보건관리 규정에는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교육이 잘 돼야 되거든요. 저도 열심히 강의를 해야만 여러분이 어떻게 안전하게 합격됩니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둘째, 사고조사라든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은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될 내용은 실제 6가지입니다. 첫째,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그래서 이 내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네 번째로 산재보상보험은요, 우리가 하이니라든지 시몬즈가 별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역시 우리 교재 1-32나 138쪽도 있지만 2018년 8월 19일 날 또 출제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이라는 법으로도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14번째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무죄운동이에요. 무죄운동 추진기법은 옳은 것입니다. 작업 현장에 그때 그 장소에서 그때 즉시 어디 있더라도 상황에 적응하여 실시하는 위험 예지 활동, 즉시 적응법이라 이게 뭐다? 바로 툴, 박스, 미팅이죠. 답이 이거네요. 2EBM이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좀 더 볼까요? 이걸 가지고 단시간에 미팅한다가 TBM 즉시 적응훈련 진행 과정은 단시간에 활기가 넘치는, 그러니까 활기가 넘쳐야 돼. 사람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 활기가 넘치는 충실한 위험재직 활동을 포함한 TBM을 그때 그 장소에 적응하여 전원이 역할 연습하여 체험 학습하는 것이며, TBM 내용은 다음과 첫째, TBM 통상 작업 시작 전에 얼마? 5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들여 행하여진다. 또한 작업 종업시어 극히 짧은 3에서 5분을 행하는 미팅도 역시 TBM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역시 TBM은요, 즉시 하니까 직장이나 현장, 공구상자 등의 근처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원을 만들어 몇 명? 5에서 7명. 그래서 대규모가 아니고 항상 소규모예요. TBM은요, 직장이나 작업의 상황에 잠재된 위험을 모두가 말을 하는 가운데 스스로 생각하고 납득하여 합의하는 것이면 어디에 있나? 1-16쪽에 있어요. 또 2011년, 2016년에도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15번째입니다. 재해의 원인 중요 물적 원인을 가지고 불안전 상태. 인적 원인은 뭐다? 인적은 불안전한 행동이 되겠죠. 불안전한 행동이 되겠죠. 그럼 재해 100% 볼 때 얘가 88%, 얘가 몇 %야? 10%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물적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뭐? 인적 원인 찾으면 보호 미착용. 누가 했어? 이걸 바로 인적이고, 반드시 뭐 미착용했다 착용했다. 뭐가 작용한다? 동사가 작용하잖아. 그래서 답은 벌써 1번 나와서 방호장치 기랑, 그 다음에 소방항기 불량, 불량한 정유, 이런 거 다 뭐다? 물적 원인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인적 원인은요, 보호금 미착용. 물적 원인은 방호장치 결함, 조명 및 한기 결함, 불량한 정유. 이 내용 역시 1-41조 물적 원인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또 2017년 5월 7일 날 산업기사로도 출제됐어요. 2018년 4월 28일은 역시 우리가 보고 있는 어디에 출제됐다? 기사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요. 드디어 16번째 보자고. 문제가 재밌잖아요. 왜? 내가 아는 문제는 재밌어. 아무리 쉬운 문제도 내가 모르는 문제는 어렵다. 어렵고 귀찮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같이 계속 가 있는 문제를 보면 모르는 문제가 아니고 아는 문제,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옵니다. 내가 아는 문제가 나올 때 우리는 합격입니다. 보죠. 아는 문제입니다. 16번이죠. 산업안전보호 양중기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양중기는 딱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이래 5가지를 딱 써요. 그럼 보겠습니다. 곤돌라 양중기 맞죠? 호이스트도 양중기에 포함돼. 맞아. 컨베이 있나 없나? 없잖아. 답은 3번. 이동식 크레인. 그럼 보겠습니다.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봐요. 크레인에도 뭐가 포함된다? 호이스트가 포함된다. 크레인은 우리가 운전사가 있잖아. 호이스트라는 것은 운전자가 없어. 아무나 조작할 수 있어. 진짜 이게 나쁜 말로 하면 개나 소나 조작할 수 있는 걸 공장에 그걸 호이스트라고 합니다. 꼭 양중기의 종류는 필다병 시험에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우리 교재 6-23쪽에 있지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130법으로 양중기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17번째를 보자고. 산업안전보건법은 공사 금액이 얼마 이상의 건설업 사업 등의 산업안전보건료 설치 운영하는, 역시 공사금이 얼마? 120억입니다. 120억. 법으로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설치 운영 공사금액은 120억 이상, 건설업 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 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는 150억 이상이다.
이 내용 역시 우리 교재 1-138쪽에 있지만 역시 2016, 18 출제됐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7에 산업안전보건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이나 사업의 종류와 규모가 어디에 있다? 법으로도 명시되고 여기도 뭐라고 해서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요 18번째를 보자고.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기.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구가 있다면 안전인증 대상기구가 있겠죠.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보겠습니다. 벌써 곤돌라예요. 이 곤돌라는 어디에 속해? 여기 있네. 곤돌라는 양중기에 속해. 이 양중기에 속하는 것은 자율안전이 아니고 대개 안전인증이에요. 그럼 벌써 안전의 답이 나왔어요. 1번. 연삭기 포함이 돼요. 연삭기 또는 연마기. 컨베이어도 포함돼요. 그 다음에 자동차용 정비 리프트도 포함이 돼요. 그럼 답은 몇 번? 바로 1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요. 저는 이제 35년째 이래 하니까 자연스럽게 되지만 여러분도 쉽게 찾는 방법은 이게 다 1번부터 10번까지 기억하기 쉽지 않아요. 안 되면 제가 항상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 안 되면 눈으로 곤돌라 이렇게 1번이라고 익혀. 왜? 시험은 뭐다? 은행식입니다. 항상 1번이지 얘가 4번에 가지도 않아요. 4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하면 새로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어다? 은행식이다. 똑같이 나온다. 눈으로 문제라도 봐라. 그래요. 이 내용 역시 우리 교재 1-74조 2014년 5월 20일 출제됐고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78조의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로 나와 있습니다. 19번째입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고 예방대 기본 원리 5단계. 이것은요. 사고 예방 이렇게 나왔죠. 하인리의 사고 예방 대책기 5단계.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제2단계에서 사실의 확인을 발견해 사실의 발견에 가능한 옳지 않는 것은 사실의 발견 단계는요. 사고 조사를 하고 안전회의 및 토의를 합니다. 교육과 훈련의 분석은 2단계가 아닌 3단계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답은 3번이고요. 사고 조사 및 안전활동 기록의 검토도 역시 2단계입니다. 보겠습니다. 사실의 발견은 뭐예요? 바로 팩트. 사고활동 기록 검토, 작업 분석, 점검 및 검사, 사고 조사, 각종 안전회의 및 토의, 작업 공정 분석, 관찰 및 보고서 이런 것이 바로 몇 단계? 2단계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3단계는 봐요. 교육과 훈련의 분석 어디? 3단계. 답은 그래서 3번이. 이 내용도 자주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번째입니다. 20번째는 우리 2019년 제2회 4월 27일 날 건설안전기사 1과목의 마지막 번이죠. 우리 1번부터 19번까지 재미있었잖아. 왜? 내가 알기 때문에 20문제도 잘 내가 아는 문제 보죠.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에 포함되지 않는 거. 안전검사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첫째, 리프트.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리프트는 항상 뭐냐고 봐요. 리프트도 뭐 어디에 속해? 양중기에 속하는데 양중기에 속하는 것도 검사 대상에는 모두가 다 포함된다는 거 꼭 알아야 돼. 이거는 검사 대상에 포함돼. 양중기죠. 전단기도 안전검사 대상 기계이고요. 그 다음에 압력 용기도 포함돼요. 밀폐형 구조 롤러. 이걸 잘 봐야 돼. 이게 답이 되는데 왜 되냐 보겠어요. 롤러기 중에서 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야, 이런 걸 확실히 잘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역시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구가 13가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 머리에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역시 이걸 다 막 강제대로 외우고 암기 방법을 동원하기 이럴 필요 없어요. 역시 산업안전보건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 기계가 아닌 것은 그러면 바로 밀폐형 구조 롤러기. 이렇게만 기억해도 우리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2019년 4월 27일 제1회 산업안전관리론을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이번 시험에 여러분 만점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래요. 다음 과목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과목? 두 번째 과목 산업심리 및 교육에서도 혼을 바쳐 여러분의 만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